어느 날 직장 상사인 박상무님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김 대리, 내 아내가 오면 이걸 좀 전해줘. 부탁하네. 나는 상자의 용도나 내용물을 묻지 않고 맡아두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상무님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고 상무님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박상무님께서 급히 출장 가시면서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이 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당장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퇴근길에 직접 가져다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제안을 드리자 그녀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녀가 사는 곳을 물으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고급 아파트였다. 도착해 경비실에서 연락을 하니 잠깐 올라오라는 답이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마치 선녀 같았다. 환한 미소로 반기며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목순이라고 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그냥 김대리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직접 소개하지 않았다면 절대 상무님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상무님은 50대 중반을 넘긴 분이었지만 앞에 서 있는 여인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나와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일 것 같은 젊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영수 씨, 일부러 퇴근길에 들러주셨는데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니죠. 급한 일 없으면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그녀의 초대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감사의 인사 정도는 받는 것이 맞겠다 싶었다. 그리하여 못 이기는 척하면서 상무님 댁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살림살이가 처음 보는 사모님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고귀함, 세련함 등등 절실히 묻어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와 외로움이 그녀 얼굴에 깊게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상무님은 회사 안팎에서 여자 문제로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회사 여직원과 분류는 물론이고 술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로 유명했으니 가정 내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땠을지는 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심포스의 사모를 곁눈질로 살펴보았다. 키는 170쯤 되었을까. 호리호리한 몸매였고 홈드레스를 입고 커피를 내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영수 씨, 커피 한 잔 해요. 그녀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래, 영수 씨는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미혼입니다. 어머, 그래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해서 난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네. 올해 나이가 몇인데요? 35살입니다. 한창 좋을 나이네. 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뭐든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사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40살인데요. 역시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요? 몇 살쯤으로 보였는데요. 어리면 제 또래, 아무리 많아도 30대 후반 정도요. 제대로 보셨는데 왜 그리 놀라는 눈치예요? 아, 그게 나는 더 궁금한 게 있었지만 차마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호, 상무님이랑 나이차 때문에 그러시죠? 그녀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하였다. 네. 아빠와 딸뻘인데 순간 아차 싶었다. 나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게 아닌데,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재혼했어요. 상무님이 4년 전에 원래 사모님 교통사고로 저 세상 보내고 작년에 정식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노총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박상무는 늙은 나이에 땡 잡았구나 생각하며 사모를 살펴보았다. 무슨 사정으로 상무와 재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50대 중반 늙은이와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여자란 생각이 들었다. 영수 씨,
근데 오늘 제가 한 말들은 모두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 이래 봐도 입 무거운 남자입니다. 영수 씨가 편하게 느껴지나 봐. 나도 모르게 별 이야기를 다 해버렸네요. 그게 어쩜 사모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지도 모르죠. 그런가. 어쩜 그럴 수도.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을 나서는데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하는데 그날의 만남은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사모님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 백화점에서였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늘씬한 어느 여인과 마주쳤다. 어머, 영수 씨. 너무나 특별한 우연이랄까. 그곳에서 선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바로 상무 사모님이 아닌가. 두 번째 보는 얼굴인데 집에서 볼 때와 전혀 다른 외모 더 세련되고 완숙하게 보이는 그녀.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가벼운 목례를 한다. 브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비즈니스 정장의 실크 브라우스에 검정색 스타킹으로 가정주부로 보이지 않는 젊은 직장 여성의 모습이었다. 홈드레스를 입었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강변을 달리기 시작했다.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보며 자세히 관찰했다. 대단한 미인이었다. 영수 씨랑 저랑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네요.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근황을 잠시 이야기하였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다시 한번 만나니 더 반갑다고 시간 되면 집 근처에서 식사 어떠냐는 제안에 내가 마다할 이유 없지 않은가 말이다. 버섯을 주재료로 하는 고급 음식을 시켜놓고 좀 기다리는 시간에 지난번에 고마웠고 또한 자기 남편이 고마워하더라면서 이 말 저 말 대화를 하는데 아참 오늘 상무님께서 미국 출장 가셨죠? 근데 백화점에 쇼핑하려 오셨나 보군요. 화제를 돌리니 그렇다고 하면서 뭘 샀냐고 하기에 여친 생일 선물 가방 하나 샀다 하니 여자 것은 여자가 보아야 여친이 좋아할지 아닐지 컴가를 해준다기에 보여주니 제법 안목이 있으시군요 하는 것 아닌가. 그럭저럭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공원에서 야경을 보면 참 좋겠다라고 혼자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그래서 야외로 제가 한번 모실까요 했더니 시간 되냐 해서 없는 시간도 사모님이라면 내야죠 했더니 좋다고 하여 좀 복잡한 거리를 나와 한적한 곳으로 달리다 보니 정말 좋아한다. 영수 씨.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가끔 상무님하고 이런 시간 안 가지세요? 영수 씨도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어디 그런 시간이 있나요? 하기야 우리 상무님 정말 바쁜 사람이지. 색한 듯 즐겁게 해주랴. 회사 일은 혼자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좀 울창한 수첩을 가는데 여기서 좀 걷다가 가잔다. 영수 씨, 우리 좀 걸어요. 한쪽에 차를 주차하고 한적한 곳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추워 보이기에 상의를 벗어서 걸쳐주었다. 어머, 영수 씨는 매너도 참 좋아. 영수 씨 여자친구가 너무 부럽네요. 전 상무님이 더 부러운데요. 사모님 같은 미인분과 사시니 말이죠. 저는 평생 동안 사모님 같은 분과는 사귈 수 없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람 이름 모른다잖아요. 좀 걷다가 다시 내 옷을 돌려주며 입으라고 하기에 그냥 입었죠.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윗주머니에 당연히 손을 넣을 줄 알았는데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 아닌가. 순간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날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장난이 심했죠. 괜찮아요. 촌스러운데 빼지 말고 계세요. 역시 영수 씨는 매너남이라니깐. 한참 걷다가 좀 어색해서 나도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자연히 손을 붙잡게 되었고 손을 붙잡고 걷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서로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상무님은 사모님 같은 분하고 사니 좋겠다 했더니 고백 아닌 고백을 한다. 좋으면 뭐하냐고. 허구한 날 늦게 아니면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자버리니 한참 좋아할 나이인데
정말 화가 난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영수 씨, 오늘 있었던 일도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모님, 우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면 또 볼 수도 있겠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상무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 출장 때 수행비서로 다녀온 나였는데 갑작스런 상무님의 비보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사모님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도 보인다. 사모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너무나 안쓰러웠다. 상무님은 교통사고를 당해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인사과 여직원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다. 일요일인데 왜 등산복 차림으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회사에서도 말이 많았다. 영수 씨,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상무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전화였다.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것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암튼 둘만의 비밀이란 것만 아시고 괜찮은 시간만 말해주세요. 하고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날 만나고 싶다는 거다. 그럼 저녁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기분이 들뜨고 좋았다. 이제 그녀는 유부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던가. 언제든지 잘 될 수도 있는 남녀 관계란 생각에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 미모만큼은 여전하겠지. 드디어 만났다. 사모님 타세요. 금요일 저녁 6시. 그녀를 태우러 집까지 갔다. 초가을이지만 혹시 일찍 나와 기다린다면 추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10분의 여유를 두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 내가 좋아하는 스커트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환하게 웃으며 날 반겼다. 휴, 웃는 모습을 보니 나쁜 일은 아닌가 보다. 속으로 생각하며 차에서 내려 조수석 차문을 열어주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타시죠? 영수 씨, 갑자기 내가 보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죠? 다짜고짜 보자고 해서 놀라긴 했지만 사모님 본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랬어요? 사실 나도 그랬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라도 좋아요. 영수 씨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럼 제가 봐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가볍게 술도 한잔할까요? 네, 좋아요. 그리하여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음식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준비된 술을 먹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흥이 점점 오를수록 술병은 비어갔고 9시쯤 되어 식당을 나와 2차로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사모님, 일어나 보세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분명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몇 번 더 흔들어 깨웠다.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모양이었다. 할 수 없이 대리기사를 불러 그녀를 태우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 작은 방에 눕히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날 부른다. 영수 씨,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그녀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다. 사모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난 매너 있는 척 그녀를 챙겼다. 나 사실 영수 씨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와 앉으라며 손짓을 한다. 그렇게 아흔한 그녀에게 홀린 듯 하룻밤을 함께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나이쯤 되면 누구나 겪는다는 연애 고민. 결혼 고민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부족한가? 눈이 너무 높은 건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운명처럼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던 작년 가을,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저는 콧방귀를 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마주한 순간
그 모든 회의적인 생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텁텁했던 갈증이 청량한 탄산수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쁘다는 흔한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는 제 모습은 TV에서 흔히 보던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는 철없는 남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은 결국 예쁜 여자 앞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우픈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모시던 직장 상무님의 아내였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본능적인 욕망이 끌어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상무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고 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곁에서 조용히 위로하며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죠.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정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기적처럼 그녀를 제 옆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 듯했고 매일매일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만났던 어떤 여자친구들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녀 역시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었고 따뜻한 사랑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미래,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남부럽지 않은 연봉.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과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여자친구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눈이 높다, 조건을 따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그런 저의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제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따뜻하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와 다름없는 행복한 일상이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와 상무님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호기심 반, 진지한 반으로 그녀에게 물었어요. 상무님과는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영수 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무님 단골가게 아가씨였어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 잘 나가던 템프로 출신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었다가 3년 전 이혼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상무님과 인연이 되어 혼인신고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그녀의 따뜻한 사랑 뒤에 이런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혼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죠.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녀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서로에게 느꼈던 깊은 사랑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깐요.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 또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쓸개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 또한 저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었으니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결코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해요. 사랑과 현실, 과거와 미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모른 척하고 결혼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랑을 포기하고 그녀를 떠날 수도 없잖아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인생의 덫에 걸린 듯 꼼짝없이 갇혀버린 기분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리입니다. 만년 대리로 진급 한번 해보고자 사장 시다 역할 하면서 휴일도 반납하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항상 휴일에도 나가는 저를 보고는 이런 제 속 사정도 모르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집을 나설 때마다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 진짜 쉬는 날에도 매번 그렇게 나가야 해? 그런다고 진급시켜준대? 몇 년째야 진짜. 누군 좋아서 아침부터 사장 얼굴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진급 못한다 구박하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가는 건데 어쩜 저렇게 말도 기분 나쁘게 싸대기만 하는지. 나도 편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고 낚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이번에는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낚시 포인트를 알았다고 주말 동안 낚시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낚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그게 낚시 묘미이면서도 혼자 가서 하기엔 지루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텐트 치는 거부터 이런저런 잡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니 저를 부르는 거죠. 혼자 운전해서 가기 힘드니 운전기사는 덤으로 시킬 작정인 거죠. 집안 사정을 핑계로 쉬고 싶었지만 진급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낚시 좋아한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전화를 끊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를 끌고 이른 아침부터 사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사장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저 김대리라고 합니다. 아, 김대리님?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김대리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사모님. 사모님도 잘 지내셨죠? 그럼요. 김대리님, 못 본 새 더 잘생겨지셨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김대리, 어쩜 그리 말도 이쁘게 해? 한참 사모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장님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받아들고 사장님이랑 차를 타러 내려왔습니다. 김 대리님, 조만간 또 봐요. 조심히 다녀오고. 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은 차에 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대리랑 낚시 간다니까 통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한 거야. 요즘 외박을 많이 했더니 의심이 많아졌어.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낚시터에 도착을 했고 짐을 옮긴 후 열심히 텐트를 치기 바빴고 사장은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져놓기 바빴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저도 낚싯대를 던져놓았고 사장은 준비해온 음식들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낚시는 해지고 야간 낚시가 진짜라면서요. 그럴 거면 굳이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을 시키는지.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아버지 회사에 사장이 그냥 이름만 사장인 거라 사모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실세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찌나 사모님 흉을 보던지요.
나이 먹어서도 아직도 자기를 아래로 보는 것 같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사장도 나이를 먹더니 수다가 많아진 건지 별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공감해주며 같이 술잔을 기울여 줬습니다. 다음날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들고 사장 집까지 옮겨줬습니다. 사장은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김 대리님, 다음에 내가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부를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사모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집에 와서 씻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낚시라는 게 정말 지루하고 힘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사모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대리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오늘부터 출장 갔잖아요. 근데 집에 뭘 좀 수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저는 사모님 전화를 받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왔어요? 네, 사모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직 식사 안 했지? 여기 와 앉아요. 사모님을 따라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진수성찬인데요? 부탁하실 일은 어떤 거예요? 아, 천천히 얘기해요. 밥부터 먹고. 술은? 뭐로 줄까요? 저 차를 끌고 와서 술은 괜찮습니다. 대리 불러 가면 되지. 와인 괜찮죠? 네, 좋습니다. 김 대리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도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쉽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진급 심사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겠죠. 그래요. 얼른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은 식사를 하면서 부담스럽게 계속 빤히 쳐다보며 웃었고 와인도 계속해서 따라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는 어때요? 잘 안 붙어 있지? 사장님은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셔서 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래도 회사에 애정 가지고 더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들어 주기는 맨날 나가서 여자들이랑 호텔 가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요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밖으로 나돌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김 대리가 우리 남편 뒷조사 좀 해봐. 요즘 뭐하고 돌아치는지, 회사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지. 알겠지? 제가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잘 생각해봐. 남편보다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우리 남편 그냥 바지 사장인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김 대리가 나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사모는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쓸어 올리면서 저를 보며 아까 그 부담스러운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당황해 와인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김 대리, 많이 더운가 봐? 땀도 흘리는 것 같은데. 더우면 씻고 가도 되는데. 저 사모님,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김 대리는 만년 대리로 있고 싶나? 지금 김 대리 결정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급할지 결정될 텐데. 김 대리 욕망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먼저 진급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이 패배감도 들고 진급 못할 때 아내의 한숨 섞인 잔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사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확실히 밀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김 부장으로 불러야 되나?
이렇게 사리 판단이 빠른데 왜 아직 대리였나 몰라. 나만 믿어. 저는 사모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박력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모에게 키스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는 사장이랑 할 때보다 너무 좋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무래도 젊은 남자는 틀리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신이 있거든요. 한껏 사모를 기분 좋게 해준 후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김 부장, 오늘 너무 좋았어. 내 기대 이상이야. 내가 부르면 또 와, 알겠지? 네, 사모님.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저를 본 척만 척하며 또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고 진급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간 사모는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저는 사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부탁했던 사장 뒷조사도 같이 했어요. 젊은 여자를 만나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좋아 죽더라고요. 두 부부 사이가 어찌 되건 간에 저는 진급도 하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가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사모한테 들러붙다 보면 저한테는 크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간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4년 전쯤인가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한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으로 매사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입사한 회사이기도 하고 복지나 급여 부분도 대기업 못지않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장이 문제인 회사더라고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장 밑에 상무가 있는데 사장 남동생이고 그냥 이사 직급만 달고 있는 사장 와이프가 있었어요. 작은 기업에서 아주 직급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라고요. 상무나 사장 와이프는 잔심부름 정도 시키는 애교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사장은 진짜 종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쉬는 날에도 본인 골프 치러 가는데 시중 들으라고 불러대고 어디 선물할 물건이 있으면 저보고 백화점 가서 사오라고 하고 어느 날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놓고 왔다고 일하다 말고 사장 집에 들려서 물건 가지고 속초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는 물건은 담금주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건네준 물건을 받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깟 담금주가 뭐라고 일하는 사람을 속초까지 내려가게 만드는지. 주유비도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장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뭐라도 떨어지겠지 싶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종부리듯 해도 그냥 다 받아줬고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제일 화났던 거는 사장이 명품백 하나를 사서 알려준 호텔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바람난 여자한테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간 건지 한참 즐기고 있는데 왔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바람난 여자가 가운만 입고서 어머 오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난 가방 빨리 받아서 너무 좋은데? 우리 오빠 진짜 최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저를 갓잔 타는 듯이 쳐다보는데 정말 그 굴욕이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은 빨리 꺼지라면서 내쫓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싶었어요. 회사 선배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신입사원 들어왔다 하면 다들 밟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면서요. 사장 와이프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또 와이프한테도 나름 잘한다 하더라고요. 밖에서 헛짓하려고 집에서 잘하는 척 하는 건지 와이프한테도 잘한다는 거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뻘짓을 하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호텔 일 이후로 저는 사장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사장한테 똥 하나는 먹이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끼고 저를 비웃은 그 사장놈 와이프를 내가 건드려보자 싶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해도 본처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물론 사장 와이프를 그러고 나서 사장한테 알리게 되면 혹시나 다음 취업하는 데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냥 혼자 그렇게 분풀이를 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들 종처럼 부리던 사람인데 저도 그때 그 사장 옆에 있던 여자처럼 꼬셔서 명품도 받아보고 그러자 싶더라고요.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어리고 저 정도 되는 외모면 사장 와이프 입장에서는 꿀이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장 와이프가 회사에 오는 날이 별로 없는데 심부름할 때 종종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쩌다가 나오면 보거나 할 때 사장 와이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소랑 다르게 뭔가 권력 앞에 쩔쩔매는 꼴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남자다움과 제 피지컬을 어필했습니다. 사장 와이프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사님, 저한테 주세요. 이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계속 질문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은근한 터치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러나 싶겠죠. 제 관심 끌기가 성공한 건지 사장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재훈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냥요. 여태 고민했던 게 있는데 이제야 제 마음에 확신이 서서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 와이프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는 여자인가 보더라고요. 조금 관심 있는 척하니 금방 넘어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쐐기를 박았어요. 탕비실에 있는 사장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건 왜? 그냥 제가 좋은 레스토랑을 알게 됐는데요. 이사님이 가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맛있는 곳이야? 그럼 뭐 시간 한번 내볼까? 시간 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끝나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럼 이따가 보자고. 퇴근을 하고 사장 와이프를 태워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이사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래요. 분위기도 괜찮죠? 그러네. 분위기가 좋네. 야경도 보기 좋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와인도 한잔 하실까요? 와인 좋지. 그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훈 씨, 아까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사님, 혹시 사장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세요? 알지.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그게 왜? 아, 알고 계셨구나.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사님이 알고서 상처받지 않으실까. 요즘 본처 놔두고 내연녀 만나는 게 다들 기본이잖아. 설마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쁜 이사님을 두고 사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라면 이사님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줄 텐데. 왜 나는 이사님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된 걸까? 마음이 아픈데 사장님은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재훈 씨, 진심이야?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요. 감히 제가 사장님 와이프인 이사님을 마음에 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지만 사장님이 이사님을 두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사님한테 얘기하게 되네요. 전혀 몰랐어. 티를 좀 내지 그랬어. 혼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 거야.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를 보기 힘드시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사님은 앞으로 행복하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 바보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이제라도 내가 그 마음 알았으니 된 거지. 나도 재훈 씨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린 나이에 힘들 텐데 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젊고 잘생긴 재훈 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 룸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할까? 역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더라고요. 젊은 남자 앞에는 아무리 사정 와이프라고 해도 장사 없는 법이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롬으로 올라갔습니다. 와인을 주문하고 주문한 와인이 와서 와인을 마셨어요. 재훈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이사님이 제 마음 받아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사님, 아니, 이제 현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좋다. 사장 와이프는 제게 키스를 해오더군요. 젊은 남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키스를 진하게 해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더 안달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숙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저는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럴까? 그래, 알겠어. 고마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줬습니다. 다시 한번 키스를 하고 팔베개를 해줬어요. 사랑해요, 현숙 씨. 이게 꿈은 아니겠죠? 잠들고 일어나면 현숙 씨가 옆에 없을까봐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나도 사랑해. 참, 사랑한다는 말이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은연중에 제가 조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 친구 녀석이 무슨 시계를 샀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 다음날 명품 시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쪽 사람들은 비싼 걸 덜컥덜컥 사주나 봅니다. 아, 현숙 씨, 나 이거 못 받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현숙 씨랑 만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안 받으면 나 진짜 속상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라니까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오늘 호텔 가서 서비스 제대로 해줄게요.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 호텔을 가서 기분 좋은 뜨거운 밤을 보내줬습니다. 아주 좋아 죽더군요. 이제는 저 없이 어떻게 사나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선물을 주면 화끈하게 해주니까 점점 선물 공세가 심해지더라고요. 명품 지갑, 양복, 구두 등등 계속 사주더군요. 저는 이제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그녀의 비위를 맞춰 키스부터 해서 황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장이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저를 불러 또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집사람 감시 좀 잘해봐.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단 말이지. 한번 알아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낌새를 채고 불안한 건지 저한테 뒷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슬슬 퇴사할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선물 받을 것도 웬만큼 받았겠다. 사장도 슬슬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고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재훈 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 사장님도 저희 관계 눈치채신 것 같고 그냥 제가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맘 편하게 현숙 씨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갈 곳은 있는 거야? 조금 쉬면서 슬슬 알아봐야죠.
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천천히 준비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저는 퇴사를 했고 이직을 위해 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와이프는 간간히 만났어요. 만나면 또 선물이랑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걸리기는 했는데 저인 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걸고 넘어지면 사장 바람피는 것도 다 까서 뒤집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으니 안심하라나 뭐라나. 저는 이직을 하고 한 달 정도는 더 만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사장 와이프 덕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만나줬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울면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얘기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저 같은 남자 있기 힘들 텐데 사장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장한테 하려고 한 복수였는데 뭔가 사장 와이프만 이용하고 버린 느낌이라 살짝 미안하긴 하지만 그동안 저도 해준 게 있으니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